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폰디체리 저택의 비극. 우리가 밤의 모험이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은 거의 11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대도시의 축축한 안개는 거치고 밤은 아주 맑았다. 따뜻한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며 무거운 구름장이 서서히 물러났다. 반달이 구름 틈새로 이따금씩 얼굴을 내밀었다. 시야는 나쁘지 않았지만 세디어스 숄토는 우리가 가는 길을 비춰주기 위해 마차의 옆등불을 하나 내렸다. 폰디체리 저택은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채 묵묵히 웅크리고 있었다. 돌담 꼭대기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꽂혀 있고 단 하나의 출입구는 무쇠 빗장이 달린 좁은 외장문이었다. 숄토는 우체부처럼 기묘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렸다. 누구요? 안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맹모도. 이제 내 콧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때가 되지 않나? 안에서 뭐라고 툴툴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쇠가 잘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묵직한 문이 열리면서 키가 작고 상체가 유난히 발달한 사나이가 나왔다. 랜턴의 노란 불빛이 그의 우락부락한 얼굴과 경계하는 듯한 눈을 비추어 주었다. 세디어스 도련님. 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야? 난 주인님한테서 아무 지시도 듣지 못했는데. 뭐라고? 거참 이상하군. 난 어젯밤에 형한테 친구들을 데리고 올 거라고 말했는데. 주인님은 오늘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으셨소. 아무 지시도 없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난 규칙을 지켜야 하오. 도련님은 들여보낼 수 있지만 친구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야겠소. 예상치 않은 난관을 만난 셈이었다. 세디어스 숄토는 당황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맥머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분들에 대해선 내가 보증할게. 그럼 되잖아. 그리고 여기 숙녀분도 계시네. 숙녀분을 이 시간에 길거리에 세워놓을 순 없어. 세디어스 도련님, 정말 미안하에다. 수위는 조금도 누그러지는 기색이 없었다. 거기 계신 친구들이 도련님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님의 친구는 아니오. 주인님께서 나를 후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나도 임무를 다 해야지요. 도련님의 친구들 중에서 내가 아는 얼굴은 아무도 없어. 맥머드, 그렇지 않네. 셜록 홈즈가 쾌활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네가 벌써 나를 잊었을 리가 없지. 4년 전 앨리슨 하숙에서 자네와 3라운드를 겨룬 아마추어 권투 선수를 기억하고 있나? 셜록 홈즈 씨 아니십니까? 프로 권투 선수가 걸걸한 목소리로 고함쳤다. 그렇군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조용히 서 있는 대신 썩 나서서 내 턱에 어퍼컷이라도 날렸다면 당장 알아보았을 텐데요. 그럼요. 당신은 아까운 재능을 썩힌 케이스였지요. 그렇고 말고요. 권투 동호회에 가입했다면 지금쯤 상당히 이름을 날렸을 텐데. 왓슨, 잘 들었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땐 그래도 내가 택할 수 있는 직업은 있다네. 홈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를 이 추위 속에서 떨게 하진 않을 테지.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도련님이랑 친구분들이랑 같이. 수인은 대답했다. 세디어스 도련님, 정말 미안하게 됐수다. 하지만 주인님의 분부가 원체 지엄해놔서 나는 도련님 친구가 정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여보내야 했소. 안으로 들어가니 자갈길 하나가 황량한 정원을 가로질러 단조로운 사각의 건물까지 이어져 있었다.
달빛이 저택의 한쪽 귀퉁이를 비추며 다락방 창문에 빛을 뿌리고 있을 뿐 집은 온통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여 있는 거대한 건물을 보니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세디어스 숄토조차 불안한 듯 랜턴을 든 손을 떨고 있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나는 형한테 오늘 여기 올 거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형의 방에는 불도 안 켜져 있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원. 형은 항상 이런 식으로 집을 경비하십니까? 홈즈가 물었다. 예, 형은 부친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형은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아들이었지요. 아버지가 저보다는 형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해주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씩 하곤 한답니다. 저 2층의 달빛이 반사된 창문이 바로 바솔로뮤의 방이지요. 창문이 아주 훤하긴 하지만 방 안에 불이 켜진 것 같진 않아요. 옳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현관 옆의 작은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 보이는군요. 아, 저기는 가정부 방입니다. 번스톤 부인이 기거하는 곳이죠. 부인한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번스톤 부인 놀랄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쉿, 저게 무슨 소리죠? 세디어스 숄토는 등잔을 높이 들어 올렸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는 바람에 둥근 등잔 불빛이 바닥에서 이리저리 흔들렸다. 모스턴 양이 내 팔을 붙들었고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웠다. 가슴이 사정없이 방망이 질쳤다. 적막한 밤중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큰 집에서 가슴 저미도록 슬픈 울음소리가 토막토막 흘러나왔다. 겁에 질린 여인의 높은 목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숄토가 말했다. 번스톤 부인이군요. 집에 여자라곤 가정부뿐이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금방 들어갔다 나오겠습니다. 숄토는 서둘러 현관으로 다가가 아까처럼 문을 두드렸다. 키가 크고 눅수그레한 여인이 문을 열고 그를 맞아들였다. 그를 보고 가정부는 무척이나 기쁜 듯했다. 세디어스 도련님, 이렇게 와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도련님 얼굴을 보니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요. 가정부는 문을 닫을 때까지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고 문이 닫히자 그녀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홈즈는 숄토가 놓고 간 등잔을 들고 날카로운 눈으로 정원 이곳저곳을 살폈다. 여기저기에 흙무더기가 높다랗게 쌓여 있었다. 모스턴 양과 나는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사랑이란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것이다.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고 그때까지 애정이 담긴 말이나 눈길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지만 재난의 시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의 손을 찾았다.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 그때 일이 놀랍기 짝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는 내가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모스턴 양이 나중에 한 말에 따르면 그녀 또한 그 순간에는 아주 본능적으로 위안과 보호를 찾아서 내게 기대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손을 꼭 잡고 서 있었고 알 수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웠다. 정말 이상한 집이에요. 모스턴 양이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영국에 있는 두더지란 두더지는 다 여기로 몰려왔나 봅니다. 나는 오스트레일리아 바랄라트 근처의 어느 산기슭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광맥을 탐사하는 사람들이 땅을 온통 파헤쳐 놓았던 거지요.
여기도 그것과 다르지 않네. 홈즈가 말했다. 이 흙무더기는 보물 찾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이야. 이 집 형제가 6년 동안 보물을 찾아 헤맸다는 걸 생각해보게. 땅이 자갈 채취장처럼 보이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세디어스 숄토가 두 팔을 벌리고 뛰어나왔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형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숄토는 외쳤다. 너무 무서워요. 내 신경은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그는 정말 공포에 질려 울음이 터질 지경이었다. 아스트라한 칼라에 폭 파묻힌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허약한 얼굴에는 무서워하는 아이 같은 무력하게 애원하는 듯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집에 들어가 봅시다. 홈즈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세디어스 숄토가 호소하듯 말했다. 저는 이제 집 안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숄터의 뒤를 따라 통로 왼쪽에 있는 가정부의 방으로 들어갔다. 늑술그레한 여인이 겁에 질린 얼굴로 연신 두 손을 쥐어짜며 방을 오락가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턴 양이 나타나자 퍽이나 안심되는 눈치였다.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예쁘고 조용한 얼굴이 다 있을까? 가정부는 신경질적으로 흐느끼며 외쳤다. 아가씨를 보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군요. 오늘은 정말 힘든 날이었어요. 모스턴 양은 일에 거칠게 여인 손을 쓰다듬으며 여자답게 상냥한 위로의 말을 몇 마디 건넸다. 그러자 가정부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주인님은 하루 종일 문을 잠그고 방에 틀어박힌 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셨답니다. 가정부는 설명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슨 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주인님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때가 자주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돼서 1시간 전에 2층으로 올라가서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세디어스 도련님, 어서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10년을 한결같이 바솔로뮤 솔트 주인님을 모셔왔지만 주인님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보았답니다. 셜록 홈즈가 등잔을 들고 앞장섰다. 세디어스 숄토는 이빨을 딱딱 마주치고 있었다. 그가 너무도 떨었기 때문에 나는 계단을 오를 때 그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고 부축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다리를 후들후들 떨고 있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2번 홈즈는 날랜 솜씨로 주머니에서 돋보기와 줄자를 꺼내 들고 계단에 카펫 대형으로 깔아놓은 야자 돗자리 위에 아무 특징 없는 먼지 얼룩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등잔불을 낮춰 들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가며 좌우로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모스턴 양은 겁에 질린 가정부와 함께 뒤에 남았다. 2층에 올라가자 직선의 복도가 나왔다. 복도 오른쪽에는 커다란 인도산 테피스트리 그림이 걸려 있었고 왼쪽에는 3개의 문이 늘어서 있었다. 홈즈가 앞장서서 한결같이 느린 걸음으로 좌우를 살피며 나아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우리들의 어두운 그림자가 복도에 길게 누운 채 따라왔다. 우리는 3번째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대답이 없자 홈즈는 문 손잡이를 비틀어서 억지로 열려고 했다. 그러나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등잔불을 가까이 비추자 안쪽에서 넓고 튼튼한 빗장을 질러 놓은 게 보였다. 그러나 열쇠 구멍이 뚫려 있었다. 셜록 홈즈는 허리를 굽히고 열쇠 구멍에 눈을 갖다 대더니 곧 헉 하고 짧은 숨을 토해내며 일어섰다. 왓슨, 이 안에 무언가
사약한 것이 있네. 홈즈는 보기 드물게 동요한 얼굴로 말했다. 한번 보겠나? 열쇠 구멍에 눈을 갖다 댄 나는 두려움에 몸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들었다. 달빛이 흘러 들어와 방 안은 휘영청 밝았다. 그런데 얼굴 하나가 허공 중에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 떠있는 얼굴은 바로 세디어스 숄토의 얼굴이었다. 똑같이 반짝거리는 대머리에 아래쪽에 둥글게 난 똑같은 붉은 머리. 똑같이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얼굴은 무시무시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영원히 굳어버린 부자연스러운 미소는 달빛 가득한 고요한 방에서 찡그리거나 인상 쓴 표정보다 더 끔찍하게 보였다. 그 얼굴이 우리의 작은 친구와 너무 닮아서 나는 세디어스 숄토가 정말 옆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옆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문득 그가 자신들이 쌍둥이 형제라고 말한 것이 생각이 났다. 나는 홈즈에게 말했다. 정말 끔찍하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문을 부숴야겠어. 홈즈는 대답하고 체중을 실어서 힘껏 문을 밀었다. 문은 삐걱거리긴 했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이번에는 우리 둘이서 힘껏 몸을 부딪혔다. 그러자 문은 쾅 소리를 내며 열렸고 우리는 바솔로뮤 숄토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그의 방은 화학 실험실처럼 보였다. 문 맞은편 벽에는 유리 뚜껑을 씌운 병들이 두 줄로 세워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분젠가스 램프와 시험관, 중류기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구석에는 여러 개의 고리버들 바구니에 산성물질을 보관하는 대형 유리병들이 담겨 있었다. 그중 하나가 새거나 깨어진 듯 검은 액체가 한 줄 흘러나와 있었고 공기 중에는 타르 같은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방 한쪽에는 벽토 부스러기가 쌓여 있었는데 그 옆에 사다리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다리 위에 천장에는 사람 하나가 드나들 만한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다리 밑에는 기다란 밧줄 하나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다. 집주인은 탁자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유령 같은 불가사의한 미소를 머금은 채 왼쪽 어깨 너머로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사망 후 시간이 많이 경과한 듯 몸이 차갑고 뻣뻣했다. 내가 보기엔 얼굴뿐 아니라 팔, 다리도 형언하기 힘들 만큼 괴기한 모양으로 뒤틀리고 꼬여있는 것 같았다. 그는 한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옆에는 이상하게 생긴 갈색 지팡이가 하나 놓여 있었다. 결이 고운 나무로 만들어진 그 지팡이에는 망치처럼 생긴 돌멩이가 거친 노끈으로 칭칭 동여매어 있었다. 그 옆에는 노트에서 한 장 뜯어낸 듯 종이에 뭔가 휘갈겨 쓰여져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슬쩍 보고 내게 건네주었다. 보게나. 홈즈는 의미 있게 눈을 꿈쩍하며 말했다. 나는 전등불빛에 의지하여 거기에 씌어있는 글을 읽었다. 머리카락이 쭈뼛 곤두섰다. 네 사람의 서명. 맙소사,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나는 물었다. 그것은 살인을 의미하네. 홈즈는 죽은 사람을 살펴보며 말했다. 아하, 그럴 줄 알았지. 여길 좀 보게. 홈즈가 손가락질하는 곳을 보니 귀 바로 위에 길쭉한 검은색 바늘 같은 것이 꽂혀 있었다. 무슨 침같이 생겼군. 나는 말했다. 침일세. 뽑아도 되네. 하지만 독이 묻어 있으니 조심하게. 나는 침을 두 손가락으로 잡고 살그머니 잡아당겼다. 침은 쑥 뽑혀 나왔고 거의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다. 침이 빠져나온 부위에 극미량의 혈액이 보일락말락하게 묻어 있었을 뿐이었다. 내가 말했다.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군. 시간이 갈수록 더 헷갈리네 그려. 아닐세. 홈즈가 대답했다. 갈수록 더 분명해지네. 몇 가지 빠진 고리만 찾아내면 사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겠어. 우리는 방에 들어간 다음부터 세디어스 숄터의 존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 여전히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쥐어짜며 신음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날카롭게 고함을 쳤다. 보물이 사라졌다. 세디어스 숄터는 외쳤다. 그자들이 보물을 훔쳐갔습니다. 우리는 저 구멍으로 보물을 꺼냈지요. 형이 보물을 꺼내는 걸 제가 도와줬어요. 형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접니다. 지난 밤에 이 방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나는 형이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를 들었었지요. 그게 몇 시쯤이었죠? 10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은 죽어 있는 거예요. 경찰이 온다면 날 의심할 겁니다. 아, 그래요. 그건 보나마나예요. 하지만 두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지요? 설마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범인이라면 왜 여러분을 여기로 데려오겠습니까? 오 하느님, 난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세디어스 숄터는 두 팔을 부들부들 떨며 발작적으로 발을 쿵쿵 굴렸다. 숄터 씨, 걱정할 것 없습니다. 홈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부드럽게 말했다. 제 말대로 경찰에 가서 신고하십시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백방으로 협조하세요. 우리는 숄터 씨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작은 사나이는 넋이 나간 상태로 고분고분 홈즈의 말을 따랐다. 그가 어둠 속에서 뒤뚱거리며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